지구를 가리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에 떠있는 물 묻은 바위라고. 바위는 지질학의 출발점이고 지질학은 곧 억겁에 걸친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는 돌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지구 역사의 블랙박스거든요. 천혜의 풍광 속에 자리한 세월의 흔적들은 실로 경이롭다. 약 53만 년 전 한반도의 모습을 간직한 연천. 한반도 역사에서 지질 역사에서 어떤 획을 긋는 그런 부분에 연천 지역이 있는 거고. 연천은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미지의 공간이자 한반도 지질학의 보고다. 이제 자연이 빚은 그 검은 보석을 만나보자. 지난 10월 말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 전통의 구석기 축제가 개최됐다. 양주예요. 양주.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연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체험 축제. 특히 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들은 구석기인으로 분한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축제 내내 마치 구석기인처럼 행동한다. 구석기 시대와 선사 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 등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자리. 구석기인과 현대인 모두가 좋아하는 바비큐 체험부터 구석기 시대의 임시 주거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집짓기 체험까지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로 떠나본 역사 여행이다. 야, 나오라고. 잘했어. 구석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 경험처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양한 게 많고 볼거리 먹을거리 많아갖고 가져갖고 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연천하면 이미지는 이제 철책하고 가깝고 깨끗한 깨끗한 이미지 그런 거. 연천하면은 아무래도 전곡리 구석기 유적하고 돌도끼 또 한탄강 그런 거죠. 아름다운 연천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제인폭포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상절리란 용암이 흐르다가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은 지형을 말한다. 연천이 간직한 한반도 역사의 DNA가 구석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건 바로 이 주상절리 때문이다. 화산 폭발로 생성된 용암대지와 주상절리라고 하면 흔히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제주도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경기도 연천에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용암 지형을 만날 수 있다. 약 50만 년 전 강원도 평강군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이때 분출된 두께 수십 미터의 용암이 추가령 고조국을 따라 서남쪽으로 흐르다 멈춘 곳이 바로 연천의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 지금의 까마득한 수직절벽은 이렇게 생성됐다. 또 용암으로 막힌 강물은 새로운 물길을 찾으며 현무암을 깎아내렸고 이렇게 흘러간 물길이 가파른 주상절리 협곡을 만들었다. 연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인폭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연천엔 비경을 자랑하는 용암협곡 트레킹 코스가 있다. 사탄교에서 시작되는 약 9.5km 구간이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탄천에 형성된 용소다. 깊고 넓은 무릉덩이로 아주 먼 옛날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이곳.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런 비경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 모습을 쉴 새 없이 카메라에 담고 있는 이윤승 씨. 그는 지역에서 주상절리 박사로 통한다. 이 차탄천을 찾으시는 분 중에서 가장 여기가 아름답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마도 차탄천에서 제1비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안에 보면은 소가 크게 파여 있고 그다음에 물이 휘돌아쳐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에는 주상절리가 총총히 배겨 있어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물에 보이는 주상절리와 이 소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차탄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화산 지역이었음을 과시라도 하듯 징검다리조차 곰보돌로 놓여져 있는 차탄천 일대. 이윤승 씨가 이곳의 귀한 보물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각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속유석이 들어있는데 각섬암은 현무암이 300에서 5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생기는 암석이다. 여기에 석유석이 있다는 건 중생대 시기 이 지역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차탄천에 이게 있다고 문헌에서만 봤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녔어요. 내가 지질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헌과 맞춰보니까는 이거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인근에서 주상절리 박사로 통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이윤승 씨. 아무리 연천 토박이라 해도 이 같은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네, 생긴 거니까 지역에서 뭐 애착을 가지고 또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곰보들은 육지에서는 연천하고 철원이 유일하거든. 돌도 멋있고 또 경관도 멋있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어. 연천에 대한 그의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은 직접 사진 작품집을 4개까지 이르렀다. 차탄천 트레킹 코스를 거닐다 그 비경에 반해 내게 되었다는 그의 작품집에는 때묻지 않은 차탄천과 웅장한 주상절리 협곡들의 사계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것을 사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했다고 생각드는데요. 그 험한 차탄천을 풀숲을 헤쳐가면서 비경을 찍어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여러 사람한테 알린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질을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담은 땅의 기록을 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질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 대전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지질 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지질 표본, 화석 표본, 광물 표본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질 전문 박물관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 기관입니다. 지질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 인류의 삶의 타성인 지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은 지구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돌이요. 왜 신기해요? 형광돌이 신기해. 영산수영 맞으면 2번밖에 안 갔는데 여기는 신기한 것 같아. 아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은 신비한 광물들의 세계. 그렇다면 연천은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는 돌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겼습니다라고 돌에 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블랙박스예요. 지구 역사의 블랙박스거든요. 그래서 그 암석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지질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암석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작은 그런 퍼즐들을 끼워 맞추면서 하나의 이제 지구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이제 그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연천이 바로 그 시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연천 지역의 지층은 27만 년 전 추가령 구조공 내 단층의 약한 곳을 뚫고 마그마가 밀고 올라와 화산 폭발이 생긴 지형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젊은 땅, 윤영기의 지층이다. 또한 연천의 지역 지층은 고 원생대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 오랜 지질학적 시간 동안 형성된 지층을 포함하며 때문에 지질학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지질학상 한반도의 대표적인 추가령 지구대에 속해 있고 신생대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된 주상절리와 계곡이 많아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천. 때문에 최근 이곳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를 두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인폭포와 용소에 이어 살펴볼 만한 지질 명소가 또 있는데 바로 차탄천에 위치한 은대리 판상절리다. 세로 방향으로 박리 현상이 나타나는 주상절리와는 달리 가로 방향으로 발달한 물고기 비늘 모양의 절리 구조가 이곳의 특징이다. 불규칙한 모습으로 이른바 차별 침식을 당한 현무암이 두드러지는 이곳은 과거의 기후변화 양상 및 퇴적 환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연천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백예용암 분포지도 존재한다. 백예용암이란 물속에서 분출된 용암이 그대로 식어 생성된 용암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모양이 둥글거나 백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곳 아우라지 백예용암은 국내 현무암 지역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백예용암 분포지로 그 희소 가치가 크다. 백예용암 상부에는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 백예용암을 통해 용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흘렀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또 하나의 지질학적 비경이 있다.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임진강과 만나 영리함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지질학 교과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웅장하면서도 조형미가 뛰어난 동일이 주상절리다. 긴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연속적으로 발달된 주상절리 기둥의 묶음, 즉 콜로네이트와 복잡하게 얽히며 3km에 달하는 장관을 이룬다. 이처럼 연천은 다양한 지질 유산과 또한 인류 문명의 보고이기도 하다. 연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국 지역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훌륭한 구석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 두 강줄기를 따라 한반도에 첫 인류가 살았던 곳이다. 그 흔적이 바로 전곡리 유적과 주먹도끼 등의 도구들이다. 특히 주먹도끼는 인류 문명 최초의 규격화된 도구로서
인류 진화의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구석기 유적이 지금 한 300군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유적의 지층이 제일 잘 남아 있는 곳이 여기 그 연천 일대의 유적들입니다. 실제로 연천 전곡리의 유적지는 전 세계 구석기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뿌리를 비로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전곡, 연천 그 일대, 한탄강 일대.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가진 높은 기술을 가진 당시로서 그러한 그 구석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았었고 그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한탄강을 따라서 북쪽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렇다고 하면 북한하고 이제 남한하고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DMZ를 평화공원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소재가 훌륭한 소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연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정한 대자연과 지질학적으로 북한과 남한을 잇는 땅 연천. 연천은 아직 우리에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다. 그런 연천이 보석처럼 그 가치와 빛을 발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